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4월 8일 시행했었던 공무원 시험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분석 무슨 문제가 몇 개 나왔고 전반적으로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 하나도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는 내용이고 특별하게 매년 그런 경향이 엄청나게 바뀌는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사족 같은 얘기는 다 집어치우고 그냥 핵심 알짜만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 대신에 해설은 최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해설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자, 1번 그냥 어휘 문제인데 디테스트라는 단어 아주 싫어하다,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이에요. 싫어하다도 어느 정도의 그 뭐랄까요 정도 그런 강도 이런 것이 있다고 본다면 디테스트 같은 단어는 굉장히 싫어하다에서 보통 우리가 극혐하다란 말 들어보셨죠? 그거의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가 디테스트고요. 그거하고 거의 똑같은 단어가 바로 abhor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나왔을 겁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요. detest, abhor 이 두 개의 단어가 굉장히 싫어하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defend는 잘 아시다시피 방어하다라는 뜻이죠. defensive 이런 말 들어봤을 거고요. 그다음에 confirm은 무엇을 맞다고 확인해 주다의 뜻이고 abandon은 포기하다의 뜻이고 따라서 여기서는 I absolutely detested the idea of staying up late at night 해서 밤늦게 잠자지 않고 깨어 있다라는 생각을 나는 absolutely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절대적으로라는 뜻이지만 이것도 뭔가 말할 때 굉장히 강조해서 100%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0% 싫어했다. 그게 너무 싫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stay up late이란 단어, stay up 즉 up 이렇게 눕지 않고 up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언제? late at night 해서 밤늦게 이렇게 요게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 stay up 요것이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the idea of ing 요것이 또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는 항상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따로 외우지 마시고 덩어리별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detest는 뒤에서 명사 받아서 무엇을 극도로 싫어하다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고요. uncanny I had an uncanny feeling that I had seen this scene somewhere before. 자, 그냥 uncanny도 만약에 단어의 뜻을 안다면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겠는데 이상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odd 이 단어하고 거의 같은 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어떤 이상한 느낌이냐? 내가 이 장면을 somewhere before 예전에 어디에선가 had seen 보았었다라는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 자, 기시감이라고 하는 거, 데자뷰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느낌인데 uncanny, odd 정확히 같은 말이고 나머지 ongoing 진행되고 있는 obvious 명백한 offensive 하면은 offend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자, 이 단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offend 이것은 불쾌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불쾌하게 하다. 남의 기분을 굉장히 나쁘게 불쾌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 displease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주는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만들다. 거기서 온 말이 offensive에 대해서 뭔가 불쾌한 기분을 몹시 좋지 않게 만드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odd하고 uncanny는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eeling하고 뒤에 대절 나오는 거 이것은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하고 이 느낌의 내용을 뒤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동격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며 따라서 뒤는 완성된 구조로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somewhere, 부사, before, 부사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3번입니다. 자,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I bought this dress 2 days ago. 이틀 전에 내가 이 원피스를 샀는데요. But it's a bit big for me. 약간 나에게 큰 것 같네요 라고 말했어요. 사이즈가 그래서 a little or a bit 하면 약간이란 뜻이고 big for me 나에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dress 우리가 흔히 원피스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dress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말했을 때 대화체에서
뻔하지 않습니까? 응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어떤 물건을 샀는데 사이즈가 좀 안 맞아요 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응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봐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사이즈를 찾아서 맞춰주는 것. 그렇죠? 또 하나는 이거는 뭐냐 하면 물건을 갖다 교환하는 거잖아요. 교환, exchange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환이 불가능해졌을 경우에는 뭐다? 반품해야 되겠죠. 그래서 return 하게 되고 그럼 돈을 refund 하게 되겠죠. 그래서 return은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refund, 돈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교환이냐 아니면 반품으로 인해서 돈이 돌아오는 것이냐 그거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아래 대화는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B가 Then I'd like to get a refund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랬어요. 내가 I'd like to 뭐 하고 싶다? Get a refund. 돈을 반환받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위에는 사이즈를 교환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겠죠. 교환 불가 상황이 생겼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refund 하는 거죠. May I see your receipt, please?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죠. 자, 돈을 반환받을 때는 그 사람이 분명히 이 물건을 우리 가게에서 샀다라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receipt라고 발음합니다. 이거 발음할 때 P는 무음이기 때문에 receipt 한번 따라해 보세요. receipt 말을 배울 때 늘 따라할 때는 따라하는 게 좋아요. 신나게. receipt 하면 receive란 동사의 손말 영수증. 영수증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 교환 불가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 어떤 걸까요? I'm sorry, but there's no smaller size. 바로 정답이죠. 죄송하지만 there's no smaller size에서 그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없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2번에 I feel like it fits you perfectly though. 자, 이것은 그러나 내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당신에게 완벽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하죠? 그 상점 주인이 당신에게 내 생각에는 퍼펙트하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그렇다면 돈 돌려주세요. 이런 대화가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That dress sells really well in our store. 자, 그 옷은 우리 가게에서 정말 잘 팔려요. 자, 동문서답이고요. Sorry, but this purchase can't be refunded 해서 죄송하지만 이 구매품은 can't be 뭐 되어줄 수 없다? refunded 되어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저기 뭡니까? 돈으로 교환이 안 된다 했는데 여기서 그럼 돈 돌려주세요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다라는 얘기고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보통 문장의 끝에다 콤마 찍고 the 이렇게 다는 방법 한국 학생들이 조금 이거 어색해하는 분들 많은데 문장 끝에 콤마 찍고 the 나오면 그냥 문장 제랍해서 그러나 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 feel like it fits you perfectly though 하면은 그러나 내 느낌에는 당신에게 완벽하게 맞습니다. 이런 의미다.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number 4. Every time I use this home blood pressure monitor, I get a different reading. I think I'm doing it wrong. Can you show me how to use it correctly? 자, 이렇게 우선 A가 말했어요. 자, every time이 뜰 때는요. 뜻을 여러분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every time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조부터 기억하세요. every time 뜨면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항상 이렇게 every time이 뜨면 이 구조. 즉 주어 to, 동사 to, 다시 주어 원, 동사 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절을 유도하는 접속사이다. 해석은 whenever의 의미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뭐 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every 대신에 또 어떤 말 쓸 수 있다? each란 말도 쓸 수 있어요. each time 주어 동사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주어 동사를 확인해 보면 얘가 제2주어, 얘가 제2동사. 그다음에 다시 어디 있죠? 예. 여기가 제1주어, 여기서 제1동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home blood pressure monitor. 원래 blood pressure 한 덩어리로 혈압이란 뜻이고 monitor 하면은 감시하는 기계 또는 모니터란 뜻이니까 뭐 측정하거나 계측하는 기계 정도가 될 텐데 내가 home이란 말은 집에서 쓸 수 있는 이 혈압 계측 측정계를 이용할 때마다 나는 I get a different reading 매번 다른 리딩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리딩이라는 것은 물론 독서란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뜻 이외에 무엇을 읽어서 나온 결과, 그래서 계측의 결과를 리딩이라고도 한답니다. 계측의 결과, 눈금 뭐 숫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체중을 달 때 올라가 보면 몇 킬로 이렇게 나오는 거, 눈금. 그럼 매번 계측의 결과를
reading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different reading을 나는 얻는다. 이상하죠? 혈압 잴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I think I'm doing it wrong. 자, do it right, do it wrong.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으로서 제대로 하다 또는 잘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엔 그걸 내가 좀 잘못하는 것 같아. 그랬어요. Can you show me 나에게 how to use it correctly?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하는지 좀 보여줄 수 있겠니? 그랬죠. 그랬더니 yes, of course. 물론이지. First, 우선 you have to put the strap around your arm. 자, 기본이죠. 그죠? strap 하면은 띠나 끈을 말하는데 당신의 팔 주변에다가 띠나 끈을 둘러라. put around라는 풋은 원래 놓다 두다의 뜻인데 around니까 이렇게 둘러서 놓는 것이니까 결국 두르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like this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자기가 직접 like this 이렇게 그랬더니 Am I doing this correctly?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랬어요. 그치? That looks a little too tight. 내 생각엔 너무 타이트해 보여. 너무 꽉 묶은 것처럼 보여. Oh, how about now? 그러면 지금은 어때? 그랬더니 Now it looks a bit too loose. 이번에는 too tight 아니라 too loose 해서 이번엔 너무 느슨해 보여. 약간 너무 느슨해 보여 그랬어요. If it's too tight or too loose 그것이 너무 tight하거나 너무 loose 하면은 you'll get an incorrect rating. 너는 incorrect, 틀린 계측을 얻게 될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가 말하고 press the button now. 자, 보세요. 이제 묶는 것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press the button now. 자, 이제 단추를 눌러봐. 스위치를 눌러봐. 이런 얘기가 됐으니까 다음 단계로 갔다라는 걸 암시하는 말이 A에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I didn't see anything today. 오늘은 아무것도 못 봤다. Oh, okay. What do I do next? 예, 바로 이 next란 단어가 뒤에 쫓아와서 알겠어. 그 다음엔 내가 뭘 하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press the button 이란 말하고 어울릴 테니까 2번이 정답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 Right, I need to read a book. 맞아, 나 그 책을 읽을 필요 없어. 지금 엉뚱한 소리고요. Should I check out their website? 내가 그들의 웹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까? 자, 이것도 엉뚱한 소리죠. 이어지는 대화는 You shouldn't move or speak. 그렇죠. 혈압을 재는 동안에는 움직이거나 말을 하면 안 되죠. I get it. 자, 알아들었다라는 뜻입니다. You should see your blood pressure on the screen. 자, 스크린상에서 이제 blood pressure, 혈압을 당신은 볼 수 있을 것이다. In a few moments에서 자, 잠시 후면 이런 정도의 뜻 되겠고 이럴 때 should는 보아야 한다가 아니라 아마 뭐뭐일 것이다 정도 돼서 예. 우리가 예측하면은 보통 추측을 할 때 5대5 정도로 추측하면 보통 may를 써요. 그런데 7대3 내지 8대2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should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should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보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must를 쓰면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돼서 9대1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자, 어법 문제 나왔습니다. 자, I didn't believe his story and neither did I 했습니다. They didn't believe his story and neither did I 해서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나 역시 믿지 않았다는 뜻인데 유명한 표현이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지금 앞부분에 부정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부정문이 나온 상태에서 콤마 찍고 다른 주어인 S2도 그러하다.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 바로 콤마를 찍고 난 다음에 neither 발음은 neither or neither either way you can say 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neither or neither 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 의문문 구조를 달아주면 돼요. 의문문 구조라는 것은 일반 동사를 썼을 때는 do, does, did 또는 비동사를 썼을 때는 be 마지막 조동사를 썼을 때는 조 이렇게 해서 제2의 주어를 뒤에다가 빵 때려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부정 부사나 부정 접속사가 문장 앞쪽에 왔을 때에는 의문문 구조로 도치된다는 유명한 규칙 때문에 do, does, did 또는 비동사 또는 조동사와 함께 주어까지만 써주면 됩니다. 이게 다른 주어도 그러하다. 앞에 부정문이 왔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바로 이렇게 They didn't believe his story에서 부정문이 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 상태에서 neither did I. did는 지금 believe를 대신 받아준 대동사입니다. 문장이 여기서 끝났을 때에는 이렇게 neither 쓸 수 있고 문장이 이어진 상태에서는 and neither를 쓰는데 한 단어로 and와 neither를 썼을 때는 이거를 nor를 쓸 수 있죠. 그래서 nor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고 neither는 절과 절을 연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접속사 and를 쓰고 난 다음에 neither를 써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콤마를 찍었을 때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은 왜 틀렸느냐? The sport in that I'm most interested is soccer 했는데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스포츠는 축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부분이 관계사절로서 앞에 있는 스포츠를 꾸미는데 전치사를 앞으로 당겼을 때 관계대명사는 that을 쓸 수 없다라는 규칙이 있죠. 전치사를 앞으로 당겨왔을 때는 보통 관계사는 whom이나 which를 써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m, 사물일 때 which 보통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자, 만약에 in이 뒤에 있다 여기에 원래 be interested in 여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that을 써도 상관없고 물론 이것은 콤마를 찍지 않은 수식적 용법이기 때문에 관계사를 생략하고 안 써도 좋죠. 그죠? 그래서 the sport I'm most interested in 이렇게 바로 가도 상관없죠. 다음에는 Jamie learned from the book that World War I had broken out in 1914 이렇게 말했는데 유명한 뭐 사건이죠. 이거 문법이죠. 자, learn from the book 책에서부터 learn의 목적어는 어디 있다? 바로 이 뒤에 대절이 있죠. 여기에. 자, 이 사실을 배웠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실이냐 봤더니 World War I 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breakout 한 발발하다란 말이잖아요. 사건 따위가. 자,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이고 그런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시제와 상관없이 모두 과거 시제를 쓴다라는 규칙에 따라서 여기 had broken no way 그냥 just broke out in 1914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긴 시간의 수평선 위에다가 역사적 사실을 매번 점을 찍어서 이때 일어났어, 이때 일어났어, 이때 일어났어, 이때 일어났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전부 과거 시제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걸 과거 완료 시제를 쓰기 시작하면 그럼 이때와 이때, 이때와 이때, 이때와 이때 다 각각의 역사적 사실 서로 비교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시제들이 존재하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사건들로 시점을 갖다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시점이 이렇게 1914다 빡 찍히는 경우에는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과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에 two factors have made scientists difficult to determine the number of species on Earth 했어요. 자, 지금 이 말은 뭘 도대체 말하려고 하는지 아예 의미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물론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two factors가 주어고 have made가 동사고 scientist가 목적어 difficult가 목적보 그 다음에 투부정사 뭐 수식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구조적으로 볼 때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구조만 맞아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텍스가 맞다 하더라도 semantics 즉 의미론에서 틀리면은 이 구조는 결국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요소가 만들었다. 과학자들을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과학자들을 어려운 상태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o determine the number of species on Earth에서 지구상에서 소위 species 종자들의 숫자 몇 개의 종자들이 존재하느냐 뭐 수백만 종자들이 존재하겠죠. 그 숫자들의 종자들의 숫자를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의도로 쓴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말이 그렇다면은 실제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순서를 나란히 배열했지만 사실은 그런 의도로 잘못 쓴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런 의도로 쓰려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보세요. 두 개의 요소가 이렇게 놓고요. 자, 그다음 이제 과학자들이 지구상의 종자의 개수를 결정 보세요.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자, 이거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 분명히 문장에서 주어는 이거예요. 그죠? 근데 목적어가 뭐냐 하면은 과학자들이 지구상의 종자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 이게 목적어예요. 그것을 어떻게 어렵게 부사적이지만 실제로는 보니까 형용사 써야 되겠죠. 영어에서는. 그 다음에 만들었다. 이게 본동사 predicate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것은 목적어가 지금 잘못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목적어는 여기선 scientist라고 잡혀 있지만 실제로 목적어가 scientist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지구상의 종자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 이게 목적어란 말이에요. 목적어는 잘 보시면은
지구상의 종자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 요게 목적어인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가 지금 물건이에요, 행위예요? 행위잖아요. 종자를 결정하는 것, 개수를 결정하는 것, 행위잖아요. 행위는 지금 우리가 뭐로 만들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동명사로 만들잖아요. 행위라는 것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투부정사가 만약에 목적어라 쳐친다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를 누가 하는 것이냐? 과학자들이, 얘네들이 바로 종자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정사 앞에 뭘 달아요? for 플러스 목적격을 달아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만들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two factors가 주어가 되는 것은 이상이 없고 have made가 동사가 되는 것도 이상이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자들이 지구상의 종자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for 플러스 여기 과학자들, scientist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뒤에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to determine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마지막에 쭉 가다가 이제 어렵게 만들었다 해서 difficult 이렇게 해야지 지금 make란 동사가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받고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그 앞에 for 플러스 목적어로 받고 마지막 목적 보호로 받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문장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자, 근데 이런 구조를 이제 우리가 뭐 한국에서는 이걸 오형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영어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류법이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목적어 뒤에다가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명사나 형용사 또는 투부정사를 다는 것을 목적 보호라 해서 우리가 오형식이라는 말로 보통 구분하고 쓰잖아요. 그죠? 한데 지금 오형식을 만들 때 목적어 자리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들어오는 경우는 영어에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 만들어 보면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오고 다시 이 뒤에다가 목적 보호인 뭐 명사가 오든가 형용사가 오든가 이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목적어가 뭔가를 갖다가 구별해 내기가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올 때 늘 투부정사를 문장의 제일 뒤로 보내고 이 자리에는 원래 목적어가 있었다라는 흔적만을 남겨줍니다. 그거를 가목적어라고 하고 가목적어에는 늘 it을 쓰기로 약속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얘를 뒤로 보내다 보니까 최종적인 모양은 뭐가 나온다? have made 뒤에서 뭐가 나온다? it이 나오고 그 다음에 difficult라는 목적 보호가 나온 상태에서 그 뒤에서 이제 투부정사를 뒤에다 뽑는 것이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 앞에다 달아서 for scientist를 써주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two factors have made it difficult for scientists to determine the numbers of species on Earth.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정답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요. make 동사 같은 경우에 워낙 이렇게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자, 이런 동사들 뒤에서 it 그 다음에 뭐다? OC에는 주로 명사나 형용사가 오게 되고요. 그 뒤에 다시 뭐가 온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 패턴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make it 요거 to 또는 find it 요거 to. 물론 이 이외에도 많은 동사들이 해당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개의 동사만이라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투부정사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앞에 for 플러스 명사를 다시 한번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달아줄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서 바로 과학자가 거기에 해당됐죠.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5번까지 했는데 이제 이쪽으로 잠깐 가 보시면 6번부터 우리 좀 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 어딘가요? 6번이 이쪽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8번, 7번, 그 위가 6번이겠죠?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이란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A few words caught in passing set me think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조금 낯설죠, 그죠? 하지만 이상이 없는 글입니다. 사실 문맥이 있는 게 좋은데 이런 것은 문제를 좀 잘못 낸 것입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 지금 이 문장 하나만 딸랑 던져놓고 문맥 없이 그냥 뭐 어법 문제를 물어봤다라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문장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적합한 문장을 고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이 파트를 물어볼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문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성의하거나 혹은 좀 실력 없이 골랐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선 이 문제를 낸 취지는 이거예요.
A few words 자체가 문장 전체의 주어이고 여기에 걸리는 본동사는 여기입니다. 이 set 동사가 오형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인데 set은 뒤에서 명사를 목적어로 바꿔 난 다음에 뒤에다가 투부정사 또는 형용사 또는 뭐 ing 이런 것들 갖다 목적 보호로 자주 받아서 이 목적어를 어떠어떠하게 시키다 내지 만들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어져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옛날에 혹시 set me free 이런 식으로 하는 문장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날 자유롭게 만들어줘, 즉 날 놓아줘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 이런 식이 지금 오형식이 돼 있는 구조거든요. 목적 보호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ing 분사를 갖다 뒤에서 지금 다른 거예요. thinking이라고 해서 이것도 존재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set me thinking이라는 얘기는 나를 생각하도록 만들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보면은 지금 벌어졌잖아요. 주어 동사가 벌어지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95% 앞에 있는 주어를 뒤에서 꾸며주는 수식어란 말입니다. 근데 수식어 중에서 이것은 수동 수식어, 즉 PP, 과거 분사 플러스 알파 이런 수동 수식어잖아요. 그죠? 그럼 cut이란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catch에서 온 말이죠. catch, caught. 자, catch는 붙잡다라는 그런 뜻이니까 cut이란 단어는 수동의 의미라면 잡혀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in passing이니까 지나가다가 잡혀진 몇 단어가 나를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문맥이 너무 솔직히 없죠. 예,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문맥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전 적합하지 않았다고 이제 보겨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다가 잡혀진 몇 단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길을 가는데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나가다 뭐 하는가 그 단어를 듣게 되는 거지. 그게 지나가다가 잡혀진 몇 단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들은 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지나가다 사장하고 누가 저 전무가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게 바로 a few words caught in passing 이런 의미가 돼서 지나가다 들은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caught이란 단어는 사실은 들려진이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heard의 의미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Few words heard in passing. 내가 지나가다 들은 몇 단어가 나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야, 그 영업부에 그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있잖아. 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영업부에 들어온 신입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 말은 못 들었지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set me thinking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set 동사 오형식과 pp 플러스 알파 후치 수식을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다음에 2번은 Hardly did she enter the house when someone turned on a light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문법이죠.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에 해당하는 문법이고요. 여러분이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에서 가장 흔히 이제 as soon as를 통해서 그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근데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no sooner나 hardly, scarcely 이런 말들도 거기서 분명히 배우십니다. 그죠? 이걸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말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as라는 것은 여러분들 as가 원급 비교 즉 같다란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럼 soon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곧 또는 금방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탄생한 거냐면 얘가 이 행위를 하는 것만큼이나 곧 얘가 이 행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이 두 사람 간의 행위가 서로 차이를 둘 수 없을 만큼 곧 벌어졌다. 같은 순간에 벌어졌다 해서 as soon as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자, no sooner를 쓰고요. 이렇게다가 제2주어, 제2동사 이렇게 쓰고 이 뒤에다 than을 쓰고 다시 제1주어, 제1동사 뭐 이렇게 쓰고 엄밀하게 말하면 얘가 이제 접속사가 여기 떨어졌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제2가 되고 얘가 제1이 되는 것인데 아까하고 똑같은 순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to one을 바꿔 쓴 거예요. 자, 이게 왜 같은 뜻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얘가 이거 하는 것보다, 자 이게 보다인 건 알죠 여러분들? 나는 너보다 크다 할 때 I'm taller than you 할 때 그 than이 보다잖아요. 그럼 얘가 이거 하는 것보다, 얘가 이거 하는 것이, 자 sooner 그러면은 비교급이니까 더 빨랐다죠. 그런데 앞에 no가 다시 붙었죠. 그럼 무슨 뜻이 되겠어요? 얘가 이거 하는 것보다 얘가 이거 하는 것이 더 빨랐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행위 중에서 얘가 이거 한 것보다 얘가 이거 한 것이 더 빨랐어. 그러면 얘가 더 먼저 한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근데 노가 들어가는 바람에 더 빨랐다고 볼 수도 없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의 같은 순간에 이루어졌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이럴 때 이 노순어를 갖다가 부정부사구로 갖다가 문두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부정부사는 문장 전체가 부정문일 때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로 먼저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끄집어내게 되면 이 뒤에 쫓아오는 주어 투, 동사 투 이 파트가 반드시 뭐다? 의문문의 어순으로 도치당한단 말입니다. 아까 need 할 때 제가 no 하면서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가면 여기는 정상 어순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의문문의 어순으로 도치되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요. 이 노스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노스노 대신에 어떤 말도 쓸 수 있냐면 scarcely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hardly 해서 여기 지금 나온 거 hardly. 자, 이 말도 사실 이 패턴에 집어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scarcely하고 hardly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부정어 not의 의미 중에서 not이나 never가 만약에 한 100%를 부정하는 말이다 그러면 scarcely나 hardly는 약 한 80 내지 90%를 갖다 부정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이 scarcely or hardly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니다라면 이쪽은 뭐다? 거의 아니다. 이 정도의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no sooner 대신에 scarcely나 hardly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약간 사라지는 정보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살짝 사라졌는가? 네, 바로 여기선 soon이라는 곧이라는 단어가 있었어. 이게 더 빨리라는 뜻인데 더 빠르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scarcely하고 hardly는 그냥 아니다의 의미만 있는 것이지 빠르다라는 그 빠르기와 관련돼 있는 표현은 사실 없는 거예요. scarcely하고 hardly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썼을 때는 여기는 당연히 then이죠. 왜냐하면 ER then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비교급 then이니까. 근데 이걸 썼을 때는 이거는 비교급이 아니기 때문에 then을 쓰진 않아요. 비교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then을 쓸 리는 없어요. 이럴 때 뭘 쓰냐 하면 접속사를 갖다가 when하고 before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돼요. 자, when도 쓸 수 있고 before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before를 썼을 경우에는요. 이게 전에란 뜻이잖아요. 자, 분명히 뭡니까? 전이란 말이니까 이것과 이것이 전후 관계 시간상 뭐가 앞이고 뭐가 뒤라는 것 갖다 알려주는 표현이잖아요. 이걸 썼을 경우에.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제가 이제 대신 before를 한번 써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주어 쓰고요. 이제 hardly를 써볼게요. 제가 그 중에서 자, hardly 쓰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동사 하나 달고 그 다음에 before를 먼저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부정어의 뜻인데 제가 아까 뭐 거의 아니다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봐요. 얘가 이거 하는 것보다 얘가 이거 하기 전에 before의 뜻이 전에잖아요. 그럼 얘가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 얘가 이거 하기 전에 얘가 이거 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이거 하기 전에 얘가 이거 했어. 그러면 시간차가 나요, 안 나요? 분명히. 나죠. 뭐뭐 하기 전에 얘가 이거 했다 그랬으니까 아, 이게 더 빨랐고 이게 더 늦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hardly를 딱 이제 집어넣어 보세요. 뭐가 되네 하면은 이번에는 얘가 이거 하기 전에 얘가 이거 거의 하지 못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사람이 이 동작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 동작을 했다가 아니라 이 동작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뜻이니까 before하고 뭐하고 hardly의 의미하고 서로 합쳐져 갖고 이 전에 이 일을 거의 하지는 못했었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시점상이 차이가 before가 안 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는데 아까 선생님 제가 뭐라 했어요? 이 자리에다가 before 대신에 when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when을 썼을 땐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은 when은 지금 보시면 뭐뭐 할 때잖아요. 때라는 건 서로 크로스 되잖아요. 이렇게. 뭐뭐 할 때 뭐뭐 하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 when을 집어넣고서 이제 제가 여기 hardly를 집어넣고 해석을 해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은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는 동사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니까 이거는 사실 시점 차가 명백하게 난다라는 것보다 이 행위 자체가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세요. I was hardly 만약에 happy 그 다음에 when I was young 이렇게 딱 쳐보세요. 자, hardly 쓰고 when 썼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젊었을 때 나는 거의 행복하지 못했어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 무슨 시점 차가 느껴집니까? 그 안 느껴지죠.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이런 느낌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when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 시점하고 이 시점이 서로 같다란 뜻이에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다. 그런데 하들리를 씀으로써 동사 파트 자체를 갖다 부정해버렸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아니었다.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when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when을 쓸 때는 여기에다가 시제를 갖다가 지금 보시면 의문문의 구조로 도치된 건 좋아요. 하들리가 왔죠? 제가 앞으로 뽑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scarcely, hardly, no, no 같은 부정은 앞으로 뽑으면 분명히 무슨 문의 구조? 의문문의 구조로 도치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치당한 것까지는 좋아요. did she enter라고 한 것까지는 좋아요. when을 썼죠? 그 다음 뒤에 보세요. someone이 j 주어고 turned on이 j 동사잖아요. 그죠? turned on의 시제 뭐예요? 지금 turn on에서 시제 과거 썼죠? 여기도 뭐 썼어요? 과거 썼죠? 그렇죠? 그러면 when을 쓰고 과거 쓰고 과거 썼다는 얘기는 시점차가 난다라는 암시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쓸 경우에는. 그래서 when을 썼을 때는 앞에를 뭘 써준다? 바로 과거 완료인 had entered, had pp 요거를 쓴 상태에서 의문문의 구조로 도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did가 아니라 사실은 had가 되고 그 다음 she 다음에 enter가 아니라 entered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rdly has she entered the house when someone turned on the light. 이렇게 해주면은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누군가가 turn on the light 불을 켰을 때 그녀는 그 집에 had pp가 과거 완료니까 대과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had pp를 쓰면 누군가가 불을 켰을 때 이미 그 여자는 집에 들어가 있었어. 이게 had pp니까 대과거잖아. 그죠? 그럼 이미 들어가 있었어. 그 행위가 더 먼저였었어. 이런 의미가 되는데 거기다가 hardly를 붙여줌으로써 그 행위가 먼저 있지 못했다라는 거. 이게 대과거가 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일이 이 일보다 더 먼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뜻이 돼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hardly를 써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할 때는 시제를 똑같이 맞추지 않고 여기를 대과거, 여기를 과거 이렇게 해서 시점 차가 나게 해줘야지 그 hardly가 내용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시점을 부정하는 말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when 대신에 뭘 써버리면 before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앞에는 뭐도 맞고 그냥 단순 과거 시제 쓸 수 있고 과거 완료 시제 쓸 수 있고 둘 다 맞아요. before는 어차피 전에라는 의미로 시점 차가 난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hardly를 씀으로써 이 시점 차가 난다는 걸 부정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가 그대로 성립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웠던 걸 갖다 한번 종합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제가요 좀 딴 쪽에다가 깔끔하게 좀 해드려. 잠깐만요. 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맨 처음 이제 시제 과거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입니다. 과거 시제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맨 처음에 as soon as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빵 다시 주어 동사 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제가 이걸 to라고 적을게요. 그냥 앞에 거를 갖다가 뒤에 거를 one이라고 적고 시제 과거일 때는 그냥 여기 과거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혹시 볼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여기 과거 완료인 대과거를 쓸 수도 있어요. as soon as를 썼을 때도 이게 넘버 1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 넘버 2는 no sooner로 쓰는 방법인데 no sooner 쓸 때 s2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no sooner를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p2를 써요. 그 다음에 then을 써요. 자 원래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이건데 내용상으로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이 one이라는 거는 주절을 말하는 거, to라는 것은 부사절이나 종속절을 말하는데 then이 붙었을 땐 뒤에 것이 종속절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얘를 종속절 표시를 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같이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뭐 ER이니까 then을 쓴다는 건 이해되시겠죠? 비교구문.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no sooner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hardly, scarcely.
자, 이런 말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맨 처음에 그냥 before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는요. 여기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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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다 맞아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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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시제 다 과거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 자체가 전부 다 뭐다? soon, 예. 그 다음에 여기 before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시점을 다 표현하는 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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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다 괜찮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는 하지만 뭐다? 과거 완료가 맞죠. 왜냐하면 한국말도 들어보시면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털썩 주저앉았어. 그럼 거의 같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주 기술적으로 말해보세요. Technically speaking 하게 말해보세요. 자, 집에 돌아오자마자 털썩 주저앉았다. 뭐가 더 먼저 온 거예요? 뭐가 더 먼저 있었던 거예요? 주저앉은 게 먼저야? 온 게 먼저야? 아무리 봐도 온 게 먼저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동작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자마자란 말을 갖다가 마다란 말이 말다란 말이니까 끝난다란 뜻이거든요. 종말할 때 그 말자예요. 그 단어가. 그래서 옛날에 하자 말자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말자에서 L이 리을이 탈락하고 마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하자마자로 바뀐 거예요. 그 말자가 종말할 때 끝난다라는 말자거든요. 이해되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 이게 하자마자 하다, 하자마자 하다, 하자마자 하다 다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세 마리는 부정부사기 때문에 문장을 여기서 문두로 끄집어내면은 바로 요 파트가 무슨 문의 구조로 의문문의 순서로 도치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의문문 만드는 방법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내지는 조동사 플러스 주어, 동사, 원형 내지는 비동사 플러스 주어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제를 만약에 말한다면은 이게 아무래도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자마자 하다 했던 어쨌든 이게 조금이라도 더 먼저였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오는 경우가 있다?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 오는 경우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과거 완료 오는 경우도 있다. 여기 마찬가지야. 과거 완료 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P의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과거 완료니까 had PP 내지 had been PP 수동태라면 이제 이렇게도 나올 테니까 이런 모양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가요. 하자마자 하다. 거의 같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이 조금이라도 먼저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대과거, 여기를 과거 해주는 것이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해서 더 흔히 쓰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3번 여기 hardly하고 scarcely를 썼을 때는 before를 쓸 수도 있지만 뭘 쓸 수도 있다? when을 쓸 수도 있어요. 자, when을 썼을 때는 여기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had pp를 써야 돼요. 여기가 그냥 과거를 쓸 때. 왜냐하면 when이란 말은 뭐뭐 할 때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서 when이란 말 자체가 뭐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쓰는 것이 when이거든요.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뭐 나는 놀랐다. 자, 때 놀랐다. 그 놀란 거하고 문을 열은 게 같은 시점이라는 걸 강조하는 말이 when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when을 썼을 때는 여기를 그냥 과거를 쓰고 여기를 그냥 과거를 쓰지 않아요. 여기는 뭘 쓴다? 대과거를 써주는 거예요. 여기 대과거를 넣었다. 그래서 시점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얘가 이거 했을 때 얘는 이미 먼저 이거 했었어 라고 해서 시점 차가 난다는 걸 보여준 상태에서 이 부정어를 집어넣어갖고 시점 차 거의 나지 않아 이렇게 만든 것이란 말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이 1번, 2번, 3번 정리된 거예요. 원래 이것 말고 조금 더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가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은 더 차분하게 알차게 재밌게 더 정리하고 훨씬 정말 내가 100% 이해했다라는 그런 느낌 들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문법 본강의가 아니어서 이 정도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hardly를 썼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when을 쓰지 말고 뭐 before를 쓰면 상관이 없는데 before를 안 쓰고 when을 쓴다면 앞에 시에는 뭘 쓴다? had pp를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we drove on to the hotel. 자, 동사 뒤에 이렇게 on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라는 뜻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호텔까지 운전을 했고 from whose balcony. 자, 그 호텔의 발코니에서 we could look down at the town. 뭐를 우리는 아래를 내려다볼 수가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무 이상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whose balcony인데 이게 whose가 이 호텔의를 말하는 거니까 소유격 관계사잖아요. 그죠? 그 호텔의 발코니에서 우리가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마을을. 그 다음에 the homeless
usually have great difficulty getting a job 했는데 그 유명한 have 그 다음에 difficulty 그 다음에 ing. 자 이렇게 해서 뭐뭐 하면서 애를 먹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in 써도 돼요. in을 써버리면 얘가 동명사가 되면서 뭐뭐 하는데 있어서 애를 먹다 같은 말이고 have 여러분들이 여기다 difficulty 쓰지 않고 have trouble 이란 말도 많이 쓰죠. 그래서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애를 먹다. 그래서 이게 have difficulty ing가 온 거고 getting a job 직업을 구한 데서 애를 먹습니다. So 그래서 they are losing their hope. 그들은 희망을 잃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예, 밑줄진 부분에 들어갈 말 고르는 그런 부분인데 문장이 좀 길죠? 예, 한번 해볼게요. 자, why might people hovering near the poverty line be more likely to help their fellow humans? Part of it, 뭡니까? Keltner thinks is that poor people must often band together to make it through tough times. A process that probably makes them more socially astute 했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여기가 의문문이 나왔잖아요. 자, why가 뜨고 조동사 뜨고 주어 뜨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수식어로 뜨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은 여기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식어 잠깐 빼고 왜 사람들은 might be more likely to인데 be likely to가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인데 뭐가 왔으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더 큰 걸까요? 그랬습니다. 자, 뭐 할 가능성? help their fellow humans. 그들의 동료 인간들을 도울 가능성이 더 큰 것일까요?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ing 플러스 알파 후치 수식이죠. hover 하면은 살짝 떠 있는 거, 부양하다란 말 있죠. 이렇게 부양한 공중에서 이렇게 좀 뜨는 거. 그다음 near the poverty line, poverty line이 뭡니까? 빈곤선이란 얘기인데 직역하면 빈곤선, 의역하면은 이 정도 선까지 내려오면 이것은 빈곤층이야 해서 빈곤층을 가르는 선, 경계하는 선, 지칭하는 선 그걸 poverty line이라고 해요. 자, 그 라인 근처에 살짝 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 의역하면은 빈곤층에 굉장히 인접해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거의 빈곤층이라고 봐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들의 동료 인간들을 도울 가능성이 더 큰 걸까요? 자, 부자들보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가능성이 더 큰 걸까요? 바로 여기까지만 딱 읽어봐도 이 글은 무엇을 주제로 삼았다? 바로 공감이라는 거죠. 공감. 인간이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 중에 하나인 공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동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동정이라는 것은 나쁜 식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그런 뜻 아니에요. 같은 느낌을 갖는다라는 뜻. 그걸 동정 내지 공감. 같은 말이거든요. 아주 소중한 말이죠. Part of it. 자, 왜 그럴까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뒤에다 part of it 이렇게 말했는데 part of it이 물론 전체 이제 주어로 잡고 여기에 걸린 동사는 지금 is 이렇게 잡아서 뒤에 대자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이유, the reason why 이것의 이유예요. 그래서 이유의 일부는 이 캘튼한 사람이 생각하기엔 이렇게 콤마 찍고 들어가는 이런 걸 삽입구조라고 하는데 나오면 이런 거 먼저 보지 마세요. 별로 중요한 내용들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버려도 돼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일부는 바로 다음과 같다. Poor people, 자 가난한 사람들이 band together. 자, band together 무슨 말입니까? 서로 뭉친다는 얘기죠. band 한다는 얘기, 합친다는 얘기죠. 그죠? To make it through tough times 했습니다. 이건 상황의 이트고요. through는 통과한다는 뜻이고 tough times니까 어려운 시절들을 통과해서 상황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거든요. 종종.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아하, 그렇구나. 이 위기, tough times를 갖다 극복해 가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자, 한 다음에 이렇게 하이폰 때리고 a process 이렇게 왔잖아요. 이 용법은 하이폰 쓰기도 하고 콤마 쓰기도 하는데 앞에 나온 내용을 갖다 뒤에서 다시 한 단어 플러스 수식어로 부연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앞에 어떤 내용 쓰고 난 다음에 하이폰이나 콤마 찍고 명사 뒤에 대절이나 수식어 달아갖고 바로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지. 이러이러한 과정이라고 요약될 수 있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process니까 바로 이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위에 말한 게 어떤 과정인데 that probably makes them more socially astute 했는데 자 관계사절이 역시 왔죠. 앞에 있는
프로세스를 꾸며주는 관계사절 역시 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을 좀 더 사회적으로 astute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astute 하면은 아주 기민한, 그러니까 뭔가를 잽싸게 알아차리거나 명민하게 구는, 민감한이라는 뜻과 굉장히 비슷한 말이거든요. 사회적으로 민감하다는 얘기는 남들의 아픔이나 고통 따위에 내가 민감하다는 얘기니까 결국 공감 능력이 최대한 좋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He says 그 아까 켈트너라는 사람이 계속 말을 하기를 When you face uncertainty 만약에 당신이 uncertainty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때 it makes you orient to other people. 자 그것은 만든단 말이야. 당신을 뭐하게 어떻게 만들어? orient하게. 자 orient는 여기서 원형부정사 목적 보호인데 make 목적어 원형부정사 들어본 적 있죠? 목적어를 뭐뭐 하도록 만들다 할 때는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쓰는 것이니까 orient라는 단어는 방향을 설정하다 내지는 방향을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orientation이라는 말 들어보시겠을 거예요. 그래서 orient to 누구에게로? other people 타인들에게로 방향을 틀도록 만들어 준단다.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은 You build up these strong social networks에서 당신은 build up, 쌓아 올린다는 뜻이니까 점점 강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러한 강력한 사회적인 망을 당신은 강하게 쌓아 올리게 되는 거야. When a poor young mother has a new baby, 자 가난한 그런 어린 엄마가 새 아기를 가질 때 신생아를 낳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she may need help. 그녀는 도움을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지. 뭐 하면서 securing food supplies and child care 해서 하면서지. 그러니까 자 먹을 것 또는 뭐야 supply들 공급품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또는 child care 이건 육아 아이 보살피는 거 타가 자 이런 것을 확보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분사합니다 이거. 자, and 그리고 if she has healthy social times 만약에 그 엄마가 뭘 가지고 있다면 건강한 사회적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면 의역하면 남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면 members of a community 자 그녀의 커뮤니티 함께 일한 뭡니까 관계를 맺고 있는 커뮤니티의 멤버들이 어떻게 해야 돼? will pitch in. pitch in 하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협조하다, 협력하다라는 뜻이에요. 협조하다, 협력하다. 이게 pitch in이에요. pitch란 단어 원래 그런 뜻 없어요. 근데 pitch는 원래 굉장히 많은 뜻 갖고 있어요. 뭐 음조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역청이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텐트 치다 할 때 동사로 pitch를 쓰거든요. 텐트 세우는 거, pitch 할 때 pitch the tent, put up the tent란 말 쓰기도 대신에 pitch the tent란 말도 쓰기도 하는데 이 pitch in까지 뭘 던지다 하잖아요. 그 유명한 pitch는 원래 뜻은요. 투하다 던지다 해서 pitcher도 아실 거지만 pitch in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좋다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불쌍해 우리 먹을 거 좀 갖다 주자 애 좀 봐주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limited income is hardly a prerequisite for developing this kind of empathy and social responsiveness 했습니다. 자 그러나 limited income 했습니다. 어떤 제한적 수입이라는 것, 수입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아까 배웠던 hardly 나왔습니다. not의 의미를 한 80~90% 정도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아니다가 아니라 거의 아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제한적 수입이 is a 원래 prerequisite 하면은 필요한 요건 내지 전제 조건이라는 뜻이거든요. 뭐에 대한 developing this kind of empathy 이러한 종류의 empathy 그 유명한 공감입니다. 이게 path가 감정이라는 뜻이고 이 n이 p 때문에 이 m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집어 넣어줌이란 말이에요. 원래 empathy가 path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sympathy도 들어봤을 거고 antipathy라고 하기도 하는 이것도 들어봤을 거고 telepathy도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텔레파시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감정이나 느낌을 멀리 보낸다라는 뜻이고 반감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together 함께하는 감정이니까 sympathy가 공감, 동정 비슷한 말이죠. empathy하고 자 그래서 이 제한된 수입이라는 것이 소위 이러한 종류의 공감과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responsiveness 어떤 반응 이런 것을 developing 하는데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필요 전제 조건이 되지는 않아. 이런 뜻입니다. 의역하면은
꼭 가난해야지만이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야. 수입과 사실 관계 없을 수 있어. 이랬어요. 보세요. 이 뒤에 보면 그러면은 이제 금전과 상관없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regardless of가 뭐뭐와 상관없이라는 뜻 아니에요. The size of a bank account 우리들의 뱅크 어카운트, 은행 통장이죠. 통장의 사이즈와 관계없이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있건 적게 갖고 있건 그와 상관없이 suffering이라는 것이 자 고통이라는 것은 becomes 뭐가 된다? A conduit. conduit 뭐냐 하면은 원래 이제 관인데 이 관이 뭐냐 하면은 물 같은 거를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파이프 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 저수지에서 물을 보내면 쭉 해서 여기 매듭해서 다시 또 쭉 가다 보면 또 여기 매듭하고 또 꺾어져서 이렇게 이 보내는 이런 관을 갖다 우리가 뭐냐 하면 conduit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뭐가 되냐면 conduit은 뒤에서 to 함께 잘 어울리죠. 그냥 어디로 연결해 주는 거 아니니까 altruism 그 유명한 이타주의와 소위 그다음에 heroism 이런 영웅주의로 연결해 주는 관이 될 수 있어. 고통이라는 것이. 자, 다시 말해서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통이 바로 남들을 생각하는 이타주의 그다음에 그런 영웅주의로 이어주는 하나의 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언제? When our own pain 우리 자신의 고통이 compel 목적어 보나마나 compel 뜨면은 목적어 투부정사 뻔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compel이라는 단어 뜨면은 이 패턴이 나올 게 뻔하니까 자 이런 거 공부 열심히 탁탁탁 패턴 아시려면 여러분들 동사 공부하셔야 되고 최우선 영단어라는 제 책에서 보면은 이 가장 자주 나오는 동사 떴을 때 뒤에서 동사 패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한 번에 구조를 쭉 예측할 수 있게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거 약하신 분들 꼭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고통이 compels us. 자, 이 뒤에 보니까 투부정사 떴죠. 예측 다 되죠. 우리들 자신의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needs, 욕구에 뭐뭐 하도록 하고 할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to, 이 to도 이 to와 똑같은 to죠. 등기접수사가 to. 또 to intervene, 그 유명한 개입하다. 자, 개입하도록 하죠. 언제? When we see, 우리가 뭘 볼 때? Someone, 자, 누군가를 볼 때. 그게 어떤 누군가냐 하면 in the clutches of the kind of suffering 있습니다. 자, clutch가 원래 꽉 움켜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In the clutches of란 말은 뭐뭇이 꽉 움켜쥐고 있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뭐가 움켜쥐고 있을 때 kind of suffering. 자, 그러한 종류의 고통이 그들을 꽉 움켜쥐고 있어. 자, 그러한 종류의 고통이 그들을 꽉 움켜쥐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떠한 종류의 고통이냐면 we know so well. 자, 이렇게 해서 관계사절이 앞에 있는 the kind of suffering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하면 we know so well을 갖다 앞에 있는 someone을 갖다가 꾸민다고 해서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오역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고통. 우리도 겪어봤어. 공감이란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도 맞아. 그때 맞아보니까 너무 아프더라. 쟤도 저거 맞다면 얼마나 아프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감이라는 것은 여기서 고통에 대한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알아야지 그 고통을 갖다. 나 저 고통 겪어본 적 없어. 그 사람이 그 고통 겪을 때 공감 생기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 관계사절이 뒤로 빠졌을 때 선행사가 무엇이냐라는 것 같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해석 보통 약간 깊게 못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거 실수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생겨요.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고통의 소나기 속에 있는 누군가를 볼 때 그때 뭐다? 내가 인터뷰 개입해주고 싶다. 왜? 나도 그 고통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얘를 꾸미도록 해석해야 된다는 거. 얘가 얘를 꾸미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어요. 이제 그러면 뭐 답이 나올 건 사실은 거의 뻔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니즈에 무한으로 관심을 갖거나 신경을 쓸거나 주목하도록 만든다. 그래야지 뻔하잖아요, 이야기가. 그러니까는 누가 보더라도 be attentive to가 어디에 주목하다잖아요. 이걸 뭐 동사로 쓰면은 비동사 쓰지 않으면은 pay attention to를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럼 pay는 타동사니까 목적으로 명사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비동사를 썼을 때 형용사를 써야 되니까 attention을 쓸 수 없고 attentive로 가서 to 이래야지 어디에 주목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주목하게 만들어줄 거죠.
타인들의 needs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잘못됐죠. be preoccupied with은 어디에 사로잡히다 또는 무엇에 마음을 몽땅 다 빼앗기다 이런 얘기인데 let's가 오면 안 되죠. 뭐가 와야 되죠?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뭐가 와야 되죠? be involved in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또 뭐 다음에 indifferent 하면 indifferent 무관심아이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것도 관심 있으니까 interested. 차라리 이렇게 오고 뒤에다 in이 오면은 더욱더 말이 맞을 수 있죠. 그죠? 해서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문제 자체는. 자, 그 다음 이제 8번도 지금 보시면 8번도 지금 마지막에 지금 어떤 말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냐. 글 전체 다 읽어보고 결론 한번 지어볼게요. 자, 뭐 백화점이 솔레이트인지 솔라이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스토어 아울렛이 in 상하이에 중국의 상하이에 있는 이 백화점의 아울렛이 있어요. 뭐 아울렛은 원래 대규모 매장을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would seem to have all the amenities necessary to succeed in modern Chinese retail 했어요. 얘네들이 자 뭐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볼 것 같았어요. 뭘 갖고 있는데? amenities 하면 편의시설 내지 편의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뒤에서 형용사 플러스 알파 후치 수식이죠.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나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또는 형용사 플러스 대절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품이죠. which is가 여기 생략된다. which are가 생략된다. 그러면 all the amenities which are necessary to succeed니까 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는데 필수적인 모든 편의시설들 succeed in modern Chinese retail 현대 중국의 소매업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모든 편의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luxury brands and an exclusive location. 자, 이 백화점 가보시면 정말 럭셔리 브랜드들, 즉 아주 비싼 고가의 명품 브랜드들 다 있고 and exclusive, 굉장히 독자적인 그런 로케이션, 위치를 가지고 있어. 즉 백화점 위치가 다른 백화점이 갖지 못한 굉장히 독자적인 좋은 위치, 이 두 개를 다 가졌어. 그러면은 결국은 이 modern Chinese retail에서 성공하기에 필수적인 amonities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 despite, 자, in spite of 혹은 despite 무엇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advantages,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the store's management, 이 백화점 경영진들은 thought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여기 접속사 때 생략됐지. It was still missing. 얘네들이 아직도 something, 뭔가를 못 갖고 있다. 자, missing something이니까 뭔가 아직 갖지 못했다. Still missing something. 자, to attract customers, 고객들을, 커스터머들을 attract, 끌어당기기 위해서 아직 뭔가가 부족한 게 있다. 뭔가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So, 그래서 next week, 다음 주에 they are unveiling a gigantic twisting dragon-shaped slide. 그들은 unveiling 한다 그랬어요. 그죠? veil 하면 원래 싸는 거죠. 베일로 가리는 거. 가려서 싸다. unveil 반대말이죠. 뭔가 갖다가 가려놓은 걸 갖다 풀어내다. 그래서 동상 같은 거 제막식 할 때, 오케이? 그걸 unveiling ceremony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노출시켜 보여주는 거예요. showing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revealing하고 같은 말이에요. revealing하고 같은 말이에요. reveal 드러내 보여주다. 아시죠? 뭐를 a gigantic 했는데 giant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거인. 자, 거기서 온 형용사인데 이거는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저기선 giant지만 여기선 gigantic입니다. gigantic. 거대한 twisting 막 꼬여져 있는 그러한 dragon shaped 용 모양을 한 슬라이드 미끄럼틀. 이게 꼬불꼬불 꼬여져 있는 뭐 우리 어디 놀이동산 가면 막 이렇게 탈 것 중에서 꼬여져 있는 그것 같은 그런 용 모양의 슬라이드를 갖다가 개막해서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that shoppers 매장에 오는 사람들이 can use 이용할 수 있는 그랬습니다. 관계사절로 이 that은 use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뭐 하기 위해서 to drop 뿅 drop 떨어지기 위해서 어디에서 from a fifth floor luxury boutique 즉 5층에 있는 럭셔리 부티크에서 부티크는 원래 이제 명품 옷을 파는 옷을 주로 제작하는 매장들을 부티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from A to B 어디로 first floor 1층의 럭셔리 부티크까지 떨어지는데 in 그것도 자 death defying second 원래 이제 second라는 단어가 원래 초를 말하지만 in seconds란 말은 수초 안에 이런 뜻이니까 의역하면 순식간에 뜻이고 death defying란 말은 defy란 단어가 원래 반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death defying 직역하면 무슨 말이야? death defying 직역하면
죽음을 반박하는, 죽음을 거절하는, 죽음을 무시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시하는 속도 짧은 시간 이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의 그러니까 뭐 죽음을 어쩌면 이거 이러면 죽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데 죽음을 뭐 하는 거냐면 defy 하는 거. 우습게 보는 거야. 이게 알겠지? 그래서 굉장히 뭐 아슬아슬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이지. 그래서 그럴 만큼 짧은 순간에 5층에 있을 때까지 한 번에 뿡 떨어지는 거. 와 죽을 뻔했어. 그런 느낌을 주는 짧은 시간에 쭉 떨어질 수 있는 슬라이드 특이하죠, 그렇죠? 자, 소셜 미디어 유저들은 wondering, 자 궁금해하고 있다. wondering에 걸리는 부분 당연히 wonder, whether 여기 다이렉트로 걸리죠. wonder if나 wonder whether가 나오면 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다 이런 기본 뜻이니까요. half jokingly니까 반쯤 농담으로 농반 진반 정도 뭘 궁금해하고 있다. whether the slide, 자 이 슬라이드가 will kill, 자 누군가를 죽이지 않겠니 혹시? 이런 식으로 농반 진반 궁금해한다는 얘기죠. But 하지만 자, 이 백화점인 Soleil or Soleil 백화점은 has a different concern. 다른 뭘 갖고 있다? concern. 예, 우려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우려. 어떤 우려인데? 자, 우려의 내용 나왔기 때문에 동격의 명사절 앞에 넣은 명사의 내용 동격입니다. Chinese shopping mall. 자, 중국에 있는 쇼핑몰들이 will go away completely. 완전히 다 go away. 사라져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다른 우려를 갖고 있다니. 와, 백화점 이제 되는데 하나도 없네. 백화점 다 망할 것 같아. 백화점은 아예 퇴출될 것 같아. 그런 우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Chinese shoppers want seemingly an endless supply 했는데 한때 중국의 이 고객들이 are 여기 동사 있죠. 자, no longer turning up 했는데 동사는 are no longer turning up. 여기 turn up인데요. turn up, show up 같은 말로 등장하다 또는 나타나다라는 단어로서 appear 이런 뜻입니다. show up, turn up, appear 해서 이 얘네들이 더 이상은 no longer 뭐뭐 아니다. 부정부사 어디에서 at brick and mortar outlet에서 brick이라는 단어는 원래 벽돌이고 mortar은 원래 시멘트를 말하는 거예요. mortar가. 그래서 벽돌과 시멘트로 된 아울렛 대규모 매장에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아. 자, 벽돌과 시멘트로 된 매장이라는 것은 온라인 매장의 상대어라고 보시면 돼. 아시겠지?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거기에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거야. because 왜? because of 뭐 때문에? the growing online shopping. 그렇죠. 늘어나는 온라인 쇼핑 때문에 그래요. and 그리고 they still go abroad. 그들은 여전히 또 어떻게 한다? go abroad 해서 외국을 나가요. to buy 뭘 사기 위해서? luxury goods에서 명품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 많이 오잖아요. 명품 사러. So 그래서 repurposing these massive spaces for customers who have other ways to spend their time and money is likely to require a lot of creativity 했습니다. So 그래서 결론절 때 이렇게 쓰는 접속사죠. ing가 주어가 됐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repurpose라고 돼 있는데 purpose라는 단어는 여러분 목적이라는 뜻인데 repurpose는 뭐냐면 목적을 달리하다, 즉 다른 용도를 만들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these massive spaces, 이 거대한 공간에 다른 용도를 만들어주는 것 됐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커스터머들을 위해서. 어떤 커스터머? who have other ways to spend their time and money. 자, 그들의 시간과 돈을 갖다가 spend, 소비할 다른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커스터머들. 자, 그들의 시간과 돈을 갖다 소비할 다른 방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뭐라고? 온라인 매장에서 주로 뭘 하든가 물건을 사든가 또는 외국에 나가서 명품을 사든가. 그게 바로 other ways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이러한 다른 식으로 백화점 가지 않고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 커스터머들을 위해서 이 대규모 공간을 이대로 낭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repurpose를 주자. 다시 말해서 목적을 다시 설정해 주자. 다른 용도를 주자. 즉 다른 용도를 설정해 주는 것. 이것이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크다? require 할 가능성이 크다.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뭘 갖다? a lot of creativity. 많은 창의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창의적 생각 끝에 뭐가 나왔다? 야, 엘리베이터 타거나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뿅 해갖고까지 떨어지면 얼마나 재밌겠냐. 애기들도 가자고 조를 거 아니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 내용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서 이런 걸 만들어냈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럭셔리 뭐로 마감하는 게 제일 좋을까 보세요.
Luxury brands are thriving at Solal. 자, 럭셔리 명품은 이 솔라를 가지고서 원창하고 있다. 개소리죠. 다음에 Solal has decided against making bold moves에서 decide against란 말은 반대 결정을 내리는 뜻이고 making move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다인데 bold, 대담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반대하기로 결정냈다. 아니죠. 그러면은 그러한 슬라이드를 만들지 않았을 테니까 7. Increasing the online customer base may be the last hope. 자,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다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공간 낭비하는 거잖아. 하면은 온라인을 갖다가 더욱더 키워가는 것은. 그래서 A 5-story dragon slide may not be a bad place to start 해서 may not be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5층짜리 드래곤 슬라이드 용 미끄럼틀은 may not be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 뭐가 a bad place to start 해서 출발하기에 나쁜 장소가 아닐지도 모른다. 의역하면은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에 적절한 장소일 수도 있다. 적절한 지점일 수도 있다. 여기서 출발해보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해서 마지막에 결론부하고 호응하기에는 4번이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고 지금 몇 번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길죠. 9번 아이고 한 번에 다 하기는 되게 좀 긴데요. 오늘은요. 제가 9번 하나만 좀 더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릴게요. 한 번에 제가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9번은 문제가 뭐냐면요. 뭐죠 문제가? 주제 찾는 것인가? 여기 빈칸 문제가 하나 더 나왔네요. 빈칸 문제까지만 해볼게요. 자, 빈칸에 it is easy to devise numerous possible scenarios of future developments, each one on the face of it equally likely 했습니다. it to 가주 진주 구조고요. It's easy to 뭐 하는 게 쉽다? devise 고안하다죠. numerous possible scenarios 했습니다. 많은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고안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자, 뭐에 대한 시나리오인데요? future developments에서 미래에 어떠한 발전적인 모양이 나올 것이냐. 미래의 발전들에 대한 가능한 시나리오를 여러 개 고안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다. each one, 그 각각의 시나리오가 equally likely, likely는 아까 very possible, 가능성이 매우 높은이라고 한번 배운 적이 있었죠. 자, 각각의 시나리오는 on the face of it, 그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seemingly, 겉보기에는 이런 얘기죠. 같은 말로 equally likely, 동등하게 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물론 지금 이 부분이 each one equally likely가 분사 구문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는 한 단어는 being입니다. 그래서 each one being equally likely인데 being 플러스 보호 구조에서 being은 생략되어질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날아간 것이고요. 원래 여기다 만약에 접속사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and를 넣는 순간 절이 돼야 되니까 and each one 다음에 is equally likel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은 동등하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된 건데 분사구문 만드는 바람에 접속사 없앤 것이고 is란 동사를 being으로 만들어서 being 뒤에 보호가 있으니까 being도 날려버린 것이고 분사구문에서 주어끼리 서로 다를 경우에는 뭐다? 이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다는 규칙 때문에 주어를 써준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The difficult task is to know. 그런데 어려운 점은 바로 is to know. 뭘 아는 것이다. Which will actually take place. 바로 어떠한 것이 어떠한 미래의 발전이 will actually take place. 실제로 벌어질 것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어려운 점이에요. 이것도 가능해, 이것도 가능해, 이것도 가능해, 이것도 가능해.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실제로 벌어질 것이냐 하는 걸 아는 것. 그게 어려운 점이야. In hindsight에서 자, hind란 단어는 원래 뒤를 말하잖아요. hind leg 하면 뒷다리니까 hindsight란 단어는 뒤를 돌아다 봄이란 뜻입니다. 즉 뒤돌아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귀해보면 다시 돌아보면 이런 얘기예요. It usually seems obvious. 그것은 대체로 obvious, 명백해 보여. 자, 어떤 변화가 빵 일어났어. 근데 일어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 보잖아요. 그러면 뭐야? 그럴 수밖에 없네. 뒤돌아보면 늘 명백해 보여. When we look back in time, 우리가 look back in time, 시간을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면 each event, 각각의 벌어졌던 사건들은 seems 어때 보인다고요? Clearly and logically to follow from previous ones 했으니까 자,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로부터 follow, 뭐 해 보인다고요? seems to follow.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로부터
뒤쫓아가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고 논리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로부터 뒤쫓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빵 터졌어. 실제로 터졌어. 뒤를 우리가 돌이켜서 복귀해 보잖아. 그러면 그 예전 사건이 이것이었으니까 그 전 사건으로부터 따라갈 것처럼 보이는구나. 근데 그것이 너무 클리어리하고 논리적으로도 매우 명백하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복귀해 보면 늘 다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before the event occurs however 그랬잖아. 자, 그러나 보세요. 실제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the number of possibilities 가능성들의 숫자가 seems endless. 뭐해 보여? 수도 없어 보여. 끝없어 보여. There are no methods. 따라서 방법이 없어. For successful prediction. 성공적인 예측을 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Especially 특별히도 in areas 어떤 분야에서는 involving complex social and technological changes 했으니까 복잡한 사회적 그다음에 기술적 변화들과 연관된 그런 분야에서는 where 근데 거기서는 관계사 many of the determining factors 그것을 결정짓는 요소들 중에 상당수가 are not known 알려져 있지 않고 in any event 또 어떠한 경우에서든 are certainly not under any single group's control 어떤 단 하나의 그룹의 통제하에 있지도 않아. 자, 뭔가를 결정지어주는 변화를 결정지어주는 요소가 알려져 있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단 한 개의 통제하에 있지도 않아. 이런 얘기야. 뭐 요것만 알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지 충분히 알 수 있어. 그러면 좋겠는데 그 어떤 하나에 의해서 다 좌우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Nonetheless.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어. 그 얘기는 그러나의 뜻이죠. 앞에 나온 내용을 다시 또 뭐 하겠다라는 뜻이야? 또 꺾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바로 요 전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벤트가 벌어지기 전에는요. 가능성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특별히 그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변화에 관련된 분야에서는요. 너무나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결정지어주는 요소들이 알려져 있지 않는 데다가 한 개의 어떤 요소의 컨트롤,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시 뒤에다 또 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is essential to 투부정사한다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부정사하는 건 꼭 필요하다. 뭐가 제일 연결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예측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꺾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workout이 만들어내다고 reasonable scenarios가 왔으니까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갖다가 workout 만들어낸다는 것은 꼭 필요하죠. 미래를 위해서. 자, 왜? We do know that. 우리는 that 이하의 사실 알기 때문이죠. New technology, 새로운 과학 기술들이 will bring 뭘 가져다 줄 것이다. Both A and B. A도 가져다 주고 B도 가져다 줄 거예요. A는 dividend, divide의 손말이에요. 이거는 발음할 때 divide라고 하지만 이 끝에다 다시 end를 붙였을 때는 발음이 dividend 이 정도로 발음하고 divide 나누어서 마지막에 간 끝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서로 몫을 다 나누어서 서로 간의 간 끝을 말해. 따라서 배당이 되는 거예요. 배당이나 배당금. 자, 새로운 기술들은 이것도 가져다 줄 것이고 이것도 가져다 줄 것이야. 이건 좋은 거죠. 배당금이니까. 이것은 문제니까 나쁜 거죠. 이 둘 다를 가져다 준단 말이야. Especially, 특별히 더 human social problem, 인간적이면서도 또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 중에서도 인간과 관련된 문제나 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새로운 과학기술이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넉넉히 있으면 안 돼. 예측해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The more, the better. 뭐 할수록 뭐뭐 하다. 더 플러스 B급, 더 플러스 B급 나오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we try to anticipate these problems.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더 많이 예측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the better we can control them.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더 잘 통제할 수가 있게 된다. 결국 예측이 어렵지만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왜냐하면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것들을 갖다가 좀 더 잘 통제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한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 위한 합당한 시나리오를 갖다가 workout은 원래 작업해서 만들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작업을 해서 만들어내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다라는 뜻이 workout. 이게 좋고요. legitimate라는 단어는 legitimize라는 말은 합법화하다라는 뜻이고 가능한 dividends, 배당금을 갖다가 from future change, 미래로부터 나온 이 가능한 배당들을 갖다가
합법화하다. 이건 말이 지금 전혀 안 맞고 있죠. leave out은 빼놓다, 빠뜨리다의 뜻이니까 exclude의 뜻이거든요. 배제하다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leave out이 include의 반대말. 그래서 technological problem의 다양한 측면들을 아예 다 배제해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고요. Consider what it would be like to focus on the present 했는데 it가 가주어고 투부정사야 진조가 돼서 focus on the present란 말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 될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지금 이것은 미래 예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해서 살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1번을 가장 합당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었는데 이게 워낙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 해설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뭐 사실 말씀 안 드린 이런 부분도 사실 있긴 있는데 consider의 목적어, consider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이자 여기서는 전치사 like의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니까 it이 가주어고 투부정사이야 지은주어고 얘와 얘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거라든지 이 정도를 일단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10번부터 20번까지 또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늘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다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실패를 봤다 하더라도 배워가는 과정이 정말로 재미있고 즐겁고 보람찬 것이니까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